안녕하세요. 센터장 정한순입니다. 여러분들과 벌써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금연과 관련된 건강관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금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담배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담배가 도입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배에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흡연과 코로나19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흡연과 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소개된 시기는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광해군 초기부터 재배가 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유교 사상이 깊었기 때문에 여성이나 청소년층에서는 담배가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양반이나 중인 계급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초기에 그 담배의 이름은 담바고나 남영초, 남초, 여성용으로 불렸었고요. 처음에는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죽통으로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권련을 만드는 기계가 도입되면서 지광과 같은 권련을 피우게 되었고 그리고 담배라고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습관은 일종의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 못지않게 흡연의 충동성이나 습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정신적인 요인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흡연의 피해는 흡연의 담배 수나 흡연 정도, 담배 시작이 어린 나이일수록 위험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환각수단으로 이용되는 담배는 기호식품 중에서 건강을 해치는 2대 숙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습관성 물질이자 건강에 적신호를 울리면서 호흡기 질환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재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는 직접 흡연하는 능동적 흡연을 이야기해 둘 수 있고요. 또 담배 연기를 어쩔 수 없이 흡인함으로써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도 또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접 흡연, 수동적 흡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접 흡연, 수동적 흡연도 직접 흡연과 같은 건강에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피해를 보면은 구취나 취주염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호흡 양상이 나빠지면서 만성 기관지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순환기계 계통에 질환이 발생하고 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등과 연관된 사망률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심하게 흡연하는 대상자들은 관상동맥 내 섬유질이 발달하고 또 동맥 내 세포막이 두꺼워지면서 막히게 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을 통해서 근심, 걱정, 초조감, 불안감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희생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의 피해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 양식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흡연을 하게 되면은 구강을 통해서 후두나 기관지로 해서 폐로 전달되는 부위와 연관돼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암이나 후두암, 또 성대암, 폐암, 또 여성한테서는 유방암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또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폐기종 같은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심근경색증이나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췌장에 있는 췌장액의 분비를 방해하고 니코틴에 의해서 혈관이 축소되면서 수축되면서 소화기관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고 위궤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임신 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은 유산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지고 기형아를 출생할 수도 있고 저체중아를 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면역 체계에 인상이 생길 수도 있겠고 성장하면서 행동 발달 장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 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은 태아 성장이 담배에 의한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지연이 되면서 비흡연 여성보다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상황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금연구역 지정이 법제화되면서 비흡연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흡연하는 당사자의 의지와 주변에서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여러 면으로 확인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세 번째는 흡연과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 또 사망 위험률을 높이게 되고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그래서 금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을 하게 되면은 담배와 손가락이 입에 닿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흡연으로 흡연하는 독성 물질은 심혈관이나 폐, 면역 기능을 손상을 시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은 말씀드린 대로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생, 호흡기 질환 등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의 위험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코로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중증이나 어떤 사망의 위험률이 높은 것이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것이 14.3배나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감염의 가능성에 대한 그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WHO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연 상담 전화나 휴대전화 금연 지원 서비스 또 니코틴 보조제 사용과 같이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을 포함시킨 바가 있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이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과 같은 코로나19 위험 요인과 달리 금연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술의 연관성입니다. 담배의 주 성분인 니코틴은 지용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알코올은 지용성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잘 용해돼서 더욱 빠르게 몸에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니코틴은 니코틴성 아세트콜린 수용체에 의해서 자극을 전달되어서 우리 몸이 계속 흥분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였을 때 술의 취기를 빨리 느끼게 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식품 중 건강을 해치는 2대 숙적인 술과 담배는 환상의 궁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술과 담배의 만남은 결코 우리 신체에 환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간접 흡연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피해의 결과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과 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생리적인 연관성입니다. 음주와 흡연을 통해서 동시에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니코틴에 의해서 흥분 자극을 더욱 강렬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심리적인 연관성은 충동적이거나 감각 추구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흡연 중 음주를 충동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흡연이 음주를 더 갈망하게 하는 강화 요인이 되면서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한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에는 술자리 상황에서 조건 반응처럼 흡연을 하고 싶어지고, 음주는 개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억제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억제해 두었던 흡연 욕구가 술자리에서는 해제되고 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관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행위가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네트워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면서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또 사회적인 압력에 의한 음주와 흡연을 통해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보상, 혜택을 경험하게 되면은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진행되면서 신체적 의존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피우는 담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 본다면 더 해로울 수 있겠고요. 또 술과 담배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인 금연과 금주를 시도해 볼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연으로 인한 금단 증상 극복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흡연을 생각하게 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 담배나 라이터, 그 외의 것들을 주변에서 다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금연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또 금연에는 사실은 정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요. 채식이나 그 다음에 해조류, 된장국, 신선한 과일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고요. 한 15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또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피곤하지 않게 하는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합니다. 또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 마시는 것에 각별히 주의를 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흡법입니다. 복부, 배를 이용해서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888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부터 8을 세는 동안에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1부터 8을 세면서 숨을 멈추었다가 다시 1부터 8을 세면서 천천히 나누어서 숨을 내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가 생각이 나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금단을 하는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이런 방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흡연과 금연에 대한 이야기, 또 그거와 연관돼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